네, 스튜디오에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신수정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금융위 해외 결제 사례인데 신수정 기자 단독 보도잖아요. 핵심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간편 결제 업자의 무등록 영업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국내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결제를 처리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온 것이 지적됐습니다. 네. 이게 그동안 해외 간편 결제 문제가 관행으로만 취급돼 왔는데 네. 10여 년 전 금융당국 유권에서 하나로 정리된 사안이란 인식이 강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 금융당국 유권 해석으로 정리된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권 해석이란 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2014년 당시에 이제 금융당국이 알리페이 등의 이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렸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결제 시장 내 영향력이 미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광객 결제 편의를 위한 도구라는 전제로만 머물렀던 해석인데요. 네, 현재는 중국계 간편결제사 중심으로 국내 가맹점을 직접 모집해서 QR 결제망을 깔고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데도 규제 권역외에 있어서 논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신수정 기자, 전자금융업자 같은 사업자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그 돈의 흐름을 볼 수 없다고요. 그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정식 등록 업체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무등록 업체는 그 의무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해외 본사를 둔 업체들이 국내에 지사 없이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자영업자나 법인에서 매출을 일으켜도 이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당국이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건데 우리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은 어떤가요? 네, 일단 국세청과 금감원에서는 사업자 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수익 현황이나 세납 내역 등도 당연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결국엔 유권 해석을 내렸던 금융위에서 사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최근에 금융위가 이와 관련된 국회 질의에서 이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해서 이제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차영주 소장님,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알리페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10년간 세금을 영원냈다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금융위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신수정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10여 년 전에 이 부분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결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외국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결제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이 전자상거래 결제라든지 일반 오프라인 결제에 대한 부분 서비스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시장이 커졌고 그렇죠. 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식당 가서 결제하려고 보면 알리페이라든지 정말 뭐 일본말, 중국말 결제가 가능한 듣도 보지 못한 뭐 애플페이라던가 다른 거 다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인도 또 있고, 그 QR 코드가 다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들이 다 지금 현재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영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들이 왜 세금을 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대략 한 0%대에서 3%대까지 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가맹점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내버려뒀다라는 것은 첫 단추도 잘못 끼었지만 그 다음부터 금융위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공장에 거두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비난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이게 세금 좀 안 내는 문제 수준으로 봐야 될 건지 네.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심각성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세금을 안 내는 수준이 아니라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가 있는 것은 상식이죠. 상식적인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아무래도 세금을 과세하는 당국에 있어서 좀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버라든지 정식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곳이 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이제 조세 협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이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알리페이만 얘기하지만 일본 페이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일본이라든지 중국에다가 뭐 그 인접국이니까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뭐 외국에서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쿠팡 문제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조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세를 하려면 의지만 있었다라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잘 불거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또 이제 국부 유출도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될 시기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알리페이도 있고 알리페이를 올라타 일본 결제 뭐 페이페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이 탈세 문제, 그러니까 해외의 사례를 보면요, OECD 다자간 협정도 있고 이거를 네.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그쪽 과세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네. 우리가 이제 그 조세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을 맺었던 국가들이라면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세 협약을 미국이랑 했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과하지 않고 미국에서 부과하는 부분들로서 서로 예외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과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협약이 안 돼 있는 안 걸로 돼 알고 있군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고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등록을 해야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되면 이미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편리성은 지금 뭐 우리가 알리페이를 안 쓴다라고 해서 꼭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꼭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공정한 세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뭐 조세 형평성 문제 이거 문제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결국엔 싶습니다. 국제 조세 협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국가 간의 분쟁이 네. 있을 때 그런 것들도 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제도 개선 추진된다고 해서 네.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서버가 지금 해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게 좀 가능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벤이라든지 피지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벤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결제이고요. 피지사는 온라인 결제인데 그들을 통해서 조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가서 10,000원을 결제하면 피지사라든지 벤사에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해외에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시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피지사라든지 국내 벤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또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 현상에서 이것을 못 잡아낸다? 이거 서버가 외국에 있다? 그것은 뭐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무등록 해외 사업자 영업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도 예상이 사실 됩니다. 이게 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분쟁이 나타났을 네. 때 우리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받느냐 이것도 있을 거고 네. 국내에 또 피지사 네. 그다음에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 간 이제 수수료 싸움도 분명히 그 경쟁으로서 뭐 우리 기업이나 우리 업체에도 피해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뭐 금융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지금 뭔가 준비하나요? 그 부분을 지금은 여태껏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똑같은 수수료를 평균 한 1.5%를 받고 있는데 국내 카드사와 외국 카드사가 1.5%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수수료 차이가 세금을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5% 네. 세금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네. 똑같이 1.5% 받고 있는데 국내는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네, 내고 그쵸, 있는데 그쵸. 법인세를 33% 내고 있고 얘는 법인세 33%는 안 내면 안 내니까. 얘네가 할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이 1.5%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 다르지만 네.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그래 놓고 보면 네.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줄 수가 아니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수수료 때문에 구조 차이가 나죠. 불공정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누적 금액으로 되면 네. 단순하게 법인
법인세를 내는 부분들이라든지 여기서 내는 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거는 뭐 가맹점에 따라서 더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평한 운동장,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공평한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과 우리 국내를 그렇죠.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과 국내를 차별하는 공평한 운동장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탄력을 얻어서 이 부분의 제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네, 유사 사례를 좀 검토를 해볼까. EU에 디지털 서비스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프레임 관련 법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외 간편 결제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과세 제도를 부과했을 때 이게 무역 분쟁이라든가 어떤 국가 간 분쟁으로 갈 위험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차별을 한다라는 거기고 예.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를 들어간다라는 것들 중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또 부가적인 그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내 영업하기 위해서는 국내 등록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국내 과세에 동일하게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만약에 외국인들을 오히려 차별을 주게 된다라면 그들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분쟁이 부분은 일어날 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원론적인 접근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수장 기자, 금융위 답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문제 없다에서 검토하겠다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네, 다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던 사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 시장에서도 정금법 정비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하는 방향이 큽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일이 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시행령 차원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국회로 넘어가서 정금법이 개정돼야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과연 이제 금융위에서 지금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가 올바른 워딩인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리도 지금 다 세금을 유리지갑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누구는 이제 세금 문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형평성 문제도 아니고 누구 쪽을 편드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의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좀 볼 것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또 그런 게 있었죠. 애플페이를 막았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애플페이를 막음으로써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하더라도 애플페이가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독과점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한편 이해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이해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그렇지만 한쪽은 막고 한쪽은 뒷문을 열어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차제의 금융위 측에서는 한번 좀 그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을 잘 검토해봐야 되고 과연 이것을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느냐에 대한 여부들도 내 세금을 지금 이제 누군가는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잘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애플페이는 맞고 왜 알리페이는 열어주냐. 네.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후 추세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차영조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신수정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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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